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판매량 위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K배터리 있잖아요. K배터리가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 이유도 알려드리고요. 계속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K배터리와 중국 배터리 있잖아요. 이걸 비교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매번 여러 편 제가 찍을 수 있거든요. 짧게. 그래서 그것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래서 북미에서도 K배터리 미래가 밝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마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브라질 시장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이 중국 전기차가 94%를 달성을 했다. 뭐 수치로만 보면 거의 뭐 압살이죠. 거의 독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설 ESS 시장에서도 중국이 1위다. 이 시장에서는 이제는 K배터리의 이런 명암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제 K배터리가 아예 진짜 이제 ESS 시장에서도 아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자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마켓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 올해 배터리 셀 있잖아요. 배터리 셀의 모형 중에서 95.7%가 악형이라고 합니다. 직사각형 팩 블레이드 모양이요. 비아디의 블레이드 모양으로 포장되었으며 원통형은 1.5% 그리고 소프트 파우치는 2.8%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현재 NCM 3원계 화학은 자동차 배터리의 33.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랑 승합차와 같은 물류 차량은 거의 100%가 LFP입니다. 인산철이죠. 그래서 LFP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대량의 니켈 또는 코발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산철 LFP는 최고의 화학 물질이고 우리는 황화물 고체에 전해질 필름이 있는 LFP SSB 이제는 전고체죠. 전고체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LFP가 이제는 거의 뭐 대세가 되고 있다.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의 굳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셀 모양에서는 그 있잖아요. 각형 있잖아요. 각형이 뭐 거의 아예 뭐 거의 독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승용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구조에서는 LFP가 이제는 63.1%로 올라갔고요. 3원계가 이제는 33.2로 줄어들었다. 33.2로 이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나 버스 있잖아요. 화물차나 버스에서는 거의 뭐 99%가 LFP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버스 시장에서도 이제는 중국산이 거의 독점을 할 거다. 거의 이제는 뭐 90% 80%까지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계속 LFP 배터리로 발전을 해서 나올 텐데 그러면은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배터리, 국내 전기차, 전기버스를 아마 중국 전기버스가 뛰어넘을 겁니다. 월등히 차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시장도 중국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것도 영상을 이거 보면서 따로 또 만들게요. 여러 개 찍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 점점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배터리의 미래가 점점 좋지 않다는 이유가 다 이런 지금 점유율과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이런 미래가 좋지 않다. LFP를 K 배터리는 전혀 못 만들잖아요. NCM 배터리만 만들잖아요. 3원계만 만드는데 LFP가 전무한 인산철 배터리가 전무한 K 배터리는 앞으로 1, 2년간은 더욱더 고생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왜냐 NCM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시장에서는 NCM이 점점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K배터리가 진짜 미래가 암담하다. 그래서 이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차이나 전기차 조롱하시면서 K배터리를 사야 된다. 여기에서 뭐 K배터리를 사야 한다.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싹 조용해졌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사라, 포스코 케미칼 사라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 됐습니다. 이 ETF 자체가 3분의 1 토막 됐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이제는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벌어지냐? 같은 배터리인데 바로 LFP를 만드냐 안 만드냐냐, 그 다음에 기술력 차이다. 그리고 시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또 더욱더 전기차 지금 화재 때문에 전기차 포비아라고 해서 전기차 공포가 불러일으키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죠. 그래서 지금 한국 배터리 3사가 이제 팔 데가 거의 없다니까요. 중국에서는 거의 안 팔리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뭐 테슬라가 많이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테슬라도 이제는 점점 더 중국의 LFP를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렇다고 뭐 벤츠나 BMW 이런 데에 팔려고 하니까 이런 데는 판매량이 이제는 완전 죽어가고 있고 중국이 훨씬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K배터리 공장을 다 돌릴 수 있을까, 이제 계속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파산하는 기업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월에 중국 PV 시장,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시장,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 소매 판매량이 227만 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7.3%, 전년 대비 20.2%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내연기관 합쳐도 비아디가 1등이다. 41만 대입니다. 이게 잘못 나왔는데요. 41만 대로 11% 증가해서 전월 대비 11% 증가해서 시장 점유율은 18%로 1위다. 그 다음에 2위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점유율은 9.1%로 전월 대비 5%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요타가 6.6%, 그래서 14만 9천 대 이렇게 팔아서 지금 3등이고요. 4위가 지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5위가 울링, 그 다음에 창안, 체리, 혼다, 닛산, 리오토, 이렇게 이런 순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41.8%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에서 ER EV 있잖아요. 하이브리드랑 ER EV 이 판매량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판매량에서 비아디가 지금 24만 대로 1등을 했고요. 점유율은 48.2%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13.6% 늘어났고요. 리오토는 9.8%로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전월 대비 5.4%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위의 아이토는 전월 대비 9% 마이너스 됐고요. 점유율이 6.2%다. 그 다음에 링크앤코, D8 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 EV나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쪽 버전도 중국에서 계속 잘 나가는 이런 차량이란 거 이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가져왔는데요. 10월 달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67만 4천 대였다고 합니다. 67만 4천 대였는데 비아디가 1등을 했는데 16만 7천 대로 비아디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점유율이 24%, 그 다음에 울링이 점유율이 12.5%로 2위, 테슬라가 4만 1000대로 전월 대비 41%가 줄어들었고요. 점유율은 6.1%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리, 아이온, 리프, 여기 샤오미도 있네요. 샤오미가 2만 대나 팔았네요. 10월 달에 2만 대나 팔아서 8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 폭스바겐, 니오, 창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별로는요, 소매 판매량 기준 상위 20개 모델을 비교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비아디가 있고요. 여기 아래 테슬라 모델 Y가 있네요. 그리고 홍광미니가 워낙 싸다 보니까 2위를 했으냐, 판매량을 2위를 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7위를 한 게 조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라비다가 지금 9위를 했고요. 닛산의 실피도 뭐 8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리오토도 지금 요즘 잘 팔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모델 중에서 판매 순위를 보면은 1등이 시굴, 비아디의 시굴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홍광미니, 3등이 테슬라 모델 Y. 역시나 SUV 부분에서 테슬라 모델 Y는 대단하다. 그 다음에 우링 빙고, 또 빙고가 4위 했고요. 5위는 비아디고, 그 다음에 6위가 지금 돋보이죠. 샤오미 SU7이 6위를 했습니다. 순수 전기차에서 6위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지금 52%나 지금 성장률이 올랐고요. 전월 대비. 그래서 6위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는 지커의 7X 있잖아요. 7X는 10,000대 정도 팔아서
1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장세는 눈에 띄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브라질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중국 전기차 브라질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67,047대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브랜드가 브라질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며 상반기 동안 중국 전기차는 29,100대 이상을 판매되어 시장 점유율이 93.8%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아디는 51,000대 이상을 판매하여 전체 수입차의 7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타라는 또 브랜드도 있어요. 지금 네타도 잘 팔리려고 계속 중국에서 경쟁을 하는 이런 브랜드인데요. 전기차 브랜드인데 네타가 브라질에서 모델 2개를 선판매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타는 브라질에서 네타 아이아와 네타 X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으며 25년 1분기까지 브라질에서 10개 이상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타가 중국 본토 시장에서는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뭐 몇 개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타가 되지 않을까 힘들면은. 그래서 브라질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전역에 5개의 쇼핑몰의 진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상파울루와 히우 그란지두 술주, 여기가 어디죠? 그런 데서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타의 브라질 자회사는 15개의 딜러 그룹의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현지 딜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타가 잘 팔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1월 7일 날 회사가 최대 70%에 달하는 대규모 해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고 하면서 네타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망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위에 이런 전기차 이런 회사들한테 인수될 수가 있겠죠. 근데 국내 언론, 한국 언론에서는 만약에 네타가 망하면 야 역시나 중국 전기차 많이 안 팔리니까 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경쟁에서 밀려서 잘 안 팔리면 망하고 합병당하는 게 그게 원래 시장 경제 논리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망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망할 수도 없고 망할 수 없으니까 막 옵션 장난질이나 아니면은 그 뭐 가격 장난질로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아디가 들어와서 제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해서 특히나 좀 싸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싸게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믿지는 않지만 제발 좀 싸게 들어와서 한 방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경쟁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 기업도 정신 차리고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좀 다가설 수 있게 그것도 있잖아요. 현지에서 그 뭐라고 해야죠? 물고기를 갖고 올 때 그 사이에 천적인 메기를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죽지 않고 막 파릇파릇하게 현지에서 이제는 뭐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지에 도착해도 고기들이 죽지 않고 파릇파릇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메기를 넣지 않고 오면은 다 죽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처럼 비아디가 잘 들어와서 메기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 이 자동차 회사들을 좀 일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또 그런 저력은 있어요. 진짜 한 대에 맞고 바로 빠릇빠릇하게 움직여서 다시 따라가는 저력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채찍질을 비아디가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기차도 잘 되고 비아디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매기 역할을 하면서 중국 전기차 기업을 클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크면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1위 전기차가 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의 지금 비아디가 아니라 브라질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올해는 10만 대 이상도 팔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 비아디 공장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전기차 조립 공장이 위치는 캠피나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 연도는 2015년에 지어졌고요. 브라질 최초의 100% 전기버스 조립 공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장이 있고요.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도 캠피나스에 있고요. 2017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공장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마나우스 산업단지에 있고요. 설립 연도는 20년에 지어졌고요. LF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해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생산 공장이 계획 중이라는데 거의 이제 지어지고 있죠. 카마사리 바이아주에 여기에 지어지고 있는데 1조 3,700억 원. 그래서 2025년에 15만 대, 그 다음에 28년에 30만 대 생산 목표로 지어지고 있다. 특징은 2021년 폐쇄된 포드 공장을 인수하여 재가동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상 가동 시기는 24년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 예정. 그래서 이렇게 계속 비아디가 브라질에 공장을 짓고 계속 남미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공장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은 브라질 전기차 시장은 거의 뭐 비아디가 다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동풍이라는 업체, 또 중국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망할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풍이 전기 오프로드 브랜드 M 히어로가 아랍에미리트 UAE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 히어로 M917 파트너의 지원으로 이미 전 세계 40개국 및 지역에 진출했다.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요, 가격을 보니까 조금 너무 그렇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10만 달러까지 해버리니까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1억 3천, 1억 4천이 되니까 누가 이걸 살까요? 이렇게 생긴 게 1억이 넘어간다? 안 살 것 같거든요.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1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산다?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정도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풍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잘 안 팔리고 결국은 망하거나 그래서 다른 이런 전기차 회사에 인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왜냐, 가격이나 이런 품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딸려요. 너무 이제는 다른 타사 하웨이나 비아디나 니오, 리쌍, 그 다음에 샤오펑, 샤오미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기술력이나 이런 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얘네들은 파산이 돼서 인수가 되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바타도 지금 두바이에, UAE 두바이에서 브랜드 런칭 이벤트를 개최하고 아바타 12가 해외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아바타 11이 현지 시장에 공식 출시되고 사전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아바타는 아부다비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자동차 딜러십 그룹인 어디죠? 여기 사코르 그룹과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략적 협력 체결을 해서 UAE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협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트럭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형 트럭이 지금 판매량이 이제 8,00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이런 비율이. 그래서 CNG HDT는 단 8,880대만 판매됐습니다. 따라서 신에너지차 성장, 그러니까 친환경차는 성장하고 CNG는 감소하며 디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DT 그 다음에 친환경 보급률은 3년 전 지금 자동차 시장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쭉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수가 있고요. 꾸준히 지금 판매량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판매량 비율도 지금 전기차 이런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재래식 이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비율을 따라가고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ESS 시장을 한번 볼게요. 배터리 저장 시설 이런 시장인데요. BESS인데 이 시스템 가격은 기록적인 낮은 LFP 셀 가격 덕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100달러 이하로,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 지역에서의 시스템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배 이상 비쌀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차이는 어떻게 달성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LFP가 지금
100달러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100달러 이하로 지금 ESS 지금 저장 시설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킬로와트 시당 거의 240달러가 드는데요. 중국에서는 82달러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은 이유는 뭐 워낙 중국이 더 이렇게 자동화로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계속 자동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한때 뭐 노동력, 값싼 노동력과 짝퉁으로 조롱받던 중국은 노분 밀도에서도 독일과 일본을 조용히 앞질렀다. 근데 한국이 제일 1등이네요. 한국이 제일 1등이고 2등이 싱가포르, 그 다음에 3위가 중국인데 지금 독일과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면서 세계 공장은 그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제조를 지배할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꾸준히 증가하면은 친환경 이런 발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오염을 유발하는 백업 석탄 발전소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BESS와 유연한 스마트 그리드를 사용하면 낮 동안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탄화수소 수요가 감소돼서 이를 위해 대규모의 국가 에너지 안보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친환경이 더 발전할 수가 있다. 이 에너지 저장 시설 때문에 발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국 배터리다. 거의 뭐 중국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배터리 생산 업체는 올해 10월까지 116기가와트시의 ESS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는 포윈이라고 해서 15개 판매를 한 EV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과 총 65기가와트시, 사우디와 총 16기가와트시, 호주와 10기가와트시. 그 중에 59%는 배터리 셀용이었고 38%는 전체 ESS 시스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ESS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해외 고객이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셀을 구매하여 자체 ESS 설계를 탑재해 현지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많은 ESS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치 그들이 태양광 생산을 늘리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녹색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포인이 가장 많이 팔았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수출한 데는 오히려 우리가 뭐 관세로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한다 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렇게 가장 많은 수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ESS 시장에서는 진짜 이제는 중국이 꽉 잡고 가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에너지 저장 교류 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데에 지금 계속 발전을 하면서 ESS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총 3.5기가와트시 규모의 7개 해상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EPC는 입찰에서 승리한 후 6개월 이내 공사를 시작하고 18개월 안에 전체 용량으로 전력망을 연결할 예정이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강점, 상하이 바로 옆이라도 어디에나 건설할 수 있으며 18개월 안에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죠.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매우 간헐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 BESS, 에너지 저장 시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충전 인프라에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가변 운영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게 태양광 발전의 장점이다. 그래서 상하이 옆에 이걸 짓는다면 에너지 수송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ESS와 결합하면 태양광이 효과적입니다. 왜냐 태양광 발전을 안 하는 저녁에는 여기에 저장된 이런 전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 간헐적인 이런 단점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양광 프로젝트가 중국 내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CKQ 공항에는 30메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래서 연간
24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여 공항의 수요를 10%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H1 설치를 예정. 해서 지금 쭉 스마트 그리드를 설치를 해서 AI와 스마트 그리드는 분산형 소스에서 전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항에서도 쓰는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태양광 발전을 계속 커가면서 중국은 이제는 진짜 에너지도 자립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 석유 없이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중국의 하웨이가 SMIC와 최신 AI 칩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25년 1분기에는 중국에서 최신 AI 칩인 어센드 910C 이거를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MIC와 하웨이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실적이 이것도 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조금 힘들어지진 않을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잘 챙기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웨이는 작년 12월 340개 도시와 4,500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10만 개의 슈퍼 충전기와 70만 개의 공공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현재 목표의 2분의 1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디는 개선된 충전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여러 가지의 800V 플러스 그 다음에 고속 충전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리드 사업 이런 거를 하웨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는 그렇게 빨리 많이 하지 않거든요.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걱정입니다. 얘네들은 서로 다 앞다투어 빨리빨리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늦는지 전기차를 할 마음이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일 비아디는 처음으로 충칭 공장에서 철도화물로 자동차 배터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도 처음으로 철도화물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업체는 이제 특수 용기에 담긴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에 대해 정부 규제기관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얘네들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거든요. 철도로. 그래서 이런 규제도 통과를 하고 규제 기준도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빠르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제 철도로 운송된다 하면은 좀 배송 이런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더 싸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세계 조선의 붐에 힘입어 중국 조선소가 신규 주문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주문의 70%를 차지했다. 지금 보면은 이 점유율이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는 게 보이죠. 진짜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꺾이는데 중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해상 무역이나 이런데 함대나 이런데 이제는 대만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다, 미국이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선력만 봤을 때 과연 막아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잘 보시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이 비교만 해봐도 지금 계속 한국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조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조선이란 게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인력 따먹기예요. 인건비 따먹기인데 인건비를 중국이 훨씬 싸게 하고 잘 만드니까 이 조선 경쟁에서도 한국이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참 한국의 미래는 중국 때문에 점점 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 창업자는 2년 만에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50개에서 8개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비아디, 샤오미, 리프모터스, 하웨이, 샤오팽, 니오, 리오토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밝혀진 선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8개 기업, 27년까지 8개 기업만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샤오펑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과연 어디가 남을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으로 중국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 중국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좋은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니오 전기차 회사 니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니오를 또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하나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하는 분의 이런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파동이 이렇게 있다는데 이 파동으로 가면은 니오가 3회 목표는 1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파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다. 니오가
이렇게 지금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니오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기차 얘기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짧게 또 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내용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한 번씩 다른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